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고2 신사고 문화 교과서를 사용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숙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조금 전에 여러분 선생님이 이영의 만보란 작품 강의를 찍고 바로 이어서 하나 더 찍는 건데요. 오늘은 현대시 김종삼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라는 짧은 시, 간단하게 끝나는 시를 좀 정리하고자 하니까요. 되게 짧게 끝나니까 잘 보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의 포인트는 여러분 여기에 있어요. 시란 무엇인가? 시인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물어보는데 주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는 뭘까요? 선생님 이거를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문학의 한 장르다. 자연이나 인생에 대하여 일어나는 가문과 사상 따위를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표현한 글. 굉장히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시라는 건 중요한 포인트가 문학이고요. 그 다음에 뭔가 자연이나 인생 같은 걸 노래하는 건데 운율, 즉 리듬감을 담아서 짓는 것이 시. 이런 얘기겠죠.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몰라서 이 시를 지었을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럼 시인은 누구지? 시를 전문적으로 짓는 사람. 여러분은 시인인가요? 네, 그래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겠죠? 왜냐하면 시인이란 직업은 따로 정말 있으니까요. 그럼 시인이란 직업이 따로 있는데 왜 시인을 물어봤을까? 이 시가 진짜 시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과연 시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 시를 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의 포인트를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갑시다. 서민들의 일상의 공간을 시 속에 나열하고 있어요. 시를 다 보고 나신 다음에 일상의 공간이 뭐가 있었지? 한번 잘 보시고 나열되어 있다는 건 열거법을 떠올릴 수 있겠죠. 하나 더요. 이 시는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되어 있대요. 그럼 아마 질문은 제일 처음에 나올 거고 마지막에 그거에 대한 답변이 나오겠죠. 그 찾아가는 과정들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런 사람들? 시 속에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뭔가가 나오는구나. 요걸 좀 더 찾아보도록 하죠. 마지막 네 번째, 진정한 시인이란? 오늘 이게 주제라고 했잖아요. 시인이 누굴까? 근데 그냥 시인이 아니라 진짜 시인이 누구냐? 이 작가가, 이 시인이 진짜 시인이 누군지를 오늘 이 작품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하나 봅니다. 짧은 시고 가볍게 볼 수 있는 시인데 사실은 가볍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조금 좋은 주제를 담고 있는 거라서 함께 그걸 좀 탐구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이거 아시죠? 화자, 상황, 정서, 태도를 쓰고 함께 시작하시면 돼요. 자, 시를 한번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고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었다는 전제하에 작품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라고요. 그죠? 그럼 시가 뭐냐라고 지금 뭐 했냐면 나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물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시가 뭐야? 근데 내가 물어본 건 아니고 누군가 나한테 물어봤대요. 그럼 시가 뭔지 몰라서 물어봤을까? 설마. 그죠? 시는 그냥 시에 짓는 거. 근데 여기서 시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건 아마도 시의 본질이 무엇이냐 요걸 물어보고 싶었겠죠. 자, 그래서 나는 시인이 못됨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했대요. 이 사람 시인이잖아요. 근데 시인이 못된다고 얘기했다라는 건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얘기하는 거냐면 조금은 겸손한 모습이라 얘기하는 거겠죠. 진짜 시인이 못된 게 아니라 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시인이 못됨으로 하는 이때의 시인은 그냥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그런 시인이 아니라 나는 진짜 내가 생각하는 그 진정한 시인이 아니라서 그 시인이 뭔지 잘 모르겠어. 분명 우리 시가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시인으로 가요. 그럼 이 시 속에서 시인에 대한 정체를 밝힌다면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바로 시가 될 수 있겠죠.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죠. 자, 무교동 실제 지명이에요. 종로 들어봤죠? 명동 들어봤죠? 남산 들어봤죠? 서울역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기차를 탄 장소. 다음 남대문 시장이라는 것도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과 이 남대문 시장이라는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 여기는 바로 서민들의 삶의 터전,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서민들이 살고 있는 어떤 따뜻한 일상의 공간들을 여기다가 쭉 나열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잘 봐요. 무교동, 종로, 명동, 남산, 서울역 앞을 걸었다는 얘기는 내가 몸이 5개가 아닌 이상 동시에 걸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차례대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걷고 있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현재 공간의 이동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걷다 보니 저녁녘이 되었어요. 아, 그 얘기는 뭐도 흐른 거냐면 시간이 흘렀구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정리하자면 이러한 공간들의 나열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공간들을 나열하면서 공간의 이동도 보여주면서 동시에 시간의 흐름까지 같이 보여줄 수 있는 전개 방식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한 번에 가고 있는 거죠. 되게 멋진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다음, 남대문 시장 안에서 그렇다면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고 했으니까 화자는 누구냐면 나라는 화자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상황이니라 물어본다면 누군가가 나한테 질문, 물어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뭘 찾아가는 거냐면 답변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럴 때 난 아직 시인이 아니라 모르겠는데 화자가 겸손한 태도를 살짝 보이고 있다라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럴 때 여기를 걷다 보니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대요. 그럼 뭐가 생각나고 있었을까? 시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나고 있었나 봐요. 정리하면 이런 거겠죠. 누군가가 나한테 시가 뭐냐고 물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시가 뭐인지 아직 잘 모르겠던 거예요. 진정한 시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던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고자, 탐구해보고자 이러한 서민들의 일상의 공간을 쭉 걷다 보니까 뿅! 하고 뭔가 떠오르게 된 거라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이런 거 생각납니다. 갑시다.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누굴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이 된다 하더라도 순하고, 즉 고생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하고 명랑하고 마음 좋고 인정이 가득하고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좀 전까지 시가 뭔지 몰랐는데 이제 뭔가가 생각났대요. 시가 뭔지에 대해서. 그런데 갑자기 이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이렇게 살짝 와볼까요? 그 진정한 시인의 모습이라고 화자가 떠올리고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알겠지만 이렇게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냥 서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말을 좀 바꿔볼까요? 아마 그냥 그 평범한 서민들을 아마 지칭하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세상에서의 알파래요. 알파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들의 시작점을 얘기해요. 알파와 오메가란 말 들어봤죠? 오메가 끝이고 알파가 제일 처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파라는 것들은 출발점이란 뜻 혹은 근원이란 뜻인 거죠. 이 세상의 알파가 바로 이 평범한 서민들, 또 고귀한 인류의 사람들, 영원한 광명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다? 시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서민들에 대해서 알파, 고귀한 인류, 영원한 광명, 대단한 칭송이죠.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야 너는 우리의 시작점이야. 너는 고귀한 인류야. 야 너는 영원한 광명 같은 존재야. 그럼 여기에 들어간 태도는 어떠한 태도가 엿보이냐면 예찬적인 태도가 엿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겸손과 더불어서 예찬의 태도가 이렇게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이 시 되게 간단하죠. 처음에 어떤 게 시냐라고 물어봤는데 나는 시인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라고 처음에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대답을 찾아보고자 서민들이 사는 공간인 곳들을 쭉 걷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진짜 시인이구나 탁 떠오르게 된 거죠. 그 시인이 누구였을까? 고생은 하고 있지만 순하고 명랑하고 종이 쳤어요. 8시 50분이에요. 곧 9시가 되겠네요. 마음 좋고 인정이 가득한 슬기로운 사람들이 바로 시인이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그 사람들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들의 삶 그 자체가 아마 시라는 걸 설명할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어요? 간단하죠? 자, 그렇다면 이 시를 정리하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 시를 마인드맵이라고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 시를 공부하고 나면 시를 한번 도식화 시켜보는 거예요. 그럼 머릿속에 훨씬 더 잘 남을 수가 있거든요. 정리해볼까요? 제일 처음 시작은 시가 뭐지? 라고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는데 글쎄 나는 시인이 아닐지 잘 모르겠는데 글쎄 라고 대답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여기서 시인이 뭘까 한번 찾아봐야겠는데 걷기 시작합니다. 무교동, 종로, 명동, 남산, 서울역 이런 서민들의 공간을 걷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고생은 했어. 하지만 이들의 모습은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 많고 슬기롭게 사는 평범한 서민들의 모습이 진정한 시인의 모습인 것 같아. 이들의 모습이야말로 알파요 고귀한 인류 영원한 광명 같은 존재들로서 이 사람들이 바로 시인이구나 라고 답변을 도출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에서 어떤 시의 본질을 찾는 방법은 질문에서 시작을 해서 결국 답변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시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죠? 간단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학습활동으로 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시에 담겨있는 화자의 생각과 행동을 정리해보자라 얘기했어요. 그러면 1행과 2행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간단하죠? 시가 뭐니? 시가 what? What is the she? 라고 시가 뭐냐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글쎄 난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겸손한 태도를 보이게 돼요. 이걸 찾고자 이런 곳들을 배회하게 되죠. 그 결과 내가 뭘 생각하게 됐냐면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결국 이 서민들은 자기의 공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7에서 15행에 쓸 수 있는 말은 서민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 볼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각자의 공간에서 최선을 다하며 다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시인이지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시가 바로 요 시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제 2번 가볼까요? 화자가 시인과 동일 인물이라고 했을 때 이 식구에 들어간 화자의 인식, 이 시인의 인식이 뭐냐라는 거죠. 나는 시인이 못 되는데? 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겸손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는 얘기는 나는 정말 진정한 시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니까 자기 스스로를 뭐 하는 모습도 있냐면 반성하는 성찰의 태도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쓰지 않았지만 겸손과 성찰까지 그리고 그 시인들에 대한 것들은 예찬의 태도가 있었죠. 마지막입니다. 3번 시어의 의미를 바탕으로 시인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적지는 않을게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아까 뭐였냐면 엄청난 고생이 되지만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는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적 배경 그들의 삶의 터전이니까 여기만 좀 적어볼까요? 여기만 평범한 서민들이 그죠? 평범한 이 서민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 이곳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만난 공간적 배경의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4번 넘어가서 요 얘기들이 있어요. 이 시처럼 타인을 보는 시선과 나의 깨달음이 드러난 작품의 일부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 그 여자는 화사하게 웃었대요. 우리 줄침부만 좀 보도록 할까요? 여자가 뭐라 하냐면 우리 큰애가 대학교 갈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얘기했대요. 근데 그 집 큰애는 고등학교 1학년이래요. 왜 이런 걸 얘기하지? 과욕이라니? 잘 보니까 내 첫 손자가 장가드는 것까지 보고 싶다는 되게 장기적으로 보고 있던 내 모습이 있던 거예요. 근데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혔대. 왜? 암처럼 고약한 게 정말 두려워하는 건 목숨에 대한 이 여자가 암을 극복하고자 즉 암 환자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고등학교 1학년이 이 큰애가 대학교 갈 때까지만 한 3년 정도만 소박하게 지금 소원을 빌고 있는 건데 나는 이 어린 첫 손자가 장가드는 거가 되게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럽다는 얘기는 내가 이 여자를 보면서 내가 너무 과한 걸 바라고 있구나. 가장 일상적인 가장 소박한 게 더 중요한 건데 이런 걸 깨닫고 있는 거거든요. 넘어가요. 이해보게 되면 내가 마음으로부터 그 여자의 건강을 빌면서 손자가 결혼한 걸 볼 때까지 살고 싶은 내 과욕을 줄이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얘기를 통해 뭘 알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여자는 나와의 공동체, 사회 구성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와 함께 공동체 구성원인 이 여자에 대해서
이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는 파트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리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에 보면 서술자가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는 태도와 공통점이 무엇이냐. 간단한 거죠. 이 시와 이 내용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서 긍정적인 가치를 찾아내고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진정한 시인의 모습을 끄집어냈잖아요. 이 글 같은 경우에도 내 주변에 있는 그 여자에게서 진정한 어떤 삶의 자세를 끌어낸 거라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자, 이제 작품 갈무리 넘어가서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누군가로부터 시가 뭐냐라는 질문을 받은 화자가 처음에는 모른다고 대답했대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죠. 뭐냐? 그랬더니 평생 동안 시를 써온 시인이 화자를 내세워 나는 시인이 못 된다고 얘기한 부분이 아까 뭐였었냐면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표현이자 성찰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의 답을 찾고자 어딜 가냐면 남대문 시장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죠. 일상적인 삶의 터전으로 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서민에 불과하지만 부유하고 힘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내면은 아름답다는 얘기, 즉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가장 최고다라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면 이렇게 끄집어낸다면 이런 얘기예요. 그냥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서민이 바로 진정한 시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요 뒤로 넘어가게 되면 문학을 통해 인생의 가치를 탐구한 자세,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감과 유대감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번호 1번, 2번을 붙여서 요 1번과 2번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작품을 감상할 때 작품을 감상한다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작품 감상의 의미 1과 2를 보여주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다 끝났어요. 마지막 이것만은 꼭을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이 시는 시와 시인의 본질에 대한 거를 묻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서민들의 건강한 삶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진정한 알파요, 고귀한 광명요 예찬하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수많은 장소들을 열거와 나열함으로써 이걸 통해 공간의 이동과 시간의 흐름을 동시에 설명하고 있다는 거. 또 하나, 시간의 경과와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구체 장소를 나열하고 있다는 게 방금 얘기했던 그 파트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거는 본질에 접근하는 방식이 질문과 답변 형식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걸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파트입니다. 되셨나요? 자, 정리 끝입니다. 되게 짧게 끝났죠? 오늘 하게 된 이 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의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하루하루가 굉장히 소중한 하루이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일상 자체가 무너지지 않고 하루하루 감사하는 마음 사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하시고요. 요 다음 작품에서 또 한번 다시 만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